빙글빙글 증상, 범인은 누구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이 빙그르르 돌아 하룻밤 사이에 놀이기구라도 탄 듯 속이 울렁거리고 벽을 더듬으며 겨우 불을 켜본 순간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스쳤던 두려움 아직도 기억나시죠? 이 어지럼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누구는 귀 안에 작은 돌멩이가 굴러다녀서 그렇다 하고 누구는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일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기만 하시죠? 오늘 영상에선 그 답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어 내 어지럼증 정체를 스스로 추리해 보세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핑 도나요? 누워있으면 괜찮다가 일어날 때만 심해지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멍하고 손발에 힘이 풀리나요? 혹시 말이 꼬이거나 눈앞이 두 개로 보인 적 있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체크하셨죠? 이 네 가지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잠시 뒤 저는 귀, 혈관, 신경 세 가지 추리카드를 꺼내 당신의 증상을 맞춰볼 겁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범인을 찾아내듯 어지럼증의 범인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범인을 찾으면 대처법도 달라집니다. 귀 돌멩이라면 3분짜리 간단 운동이 특효약, 혈관 문제라면 30분 안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의 협업 문제라면 생활 습관을 살짝만 고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럼 지금부터 5개의 챕터로 어지럼증 범인 찾기, 귀가 보내는 신호 읽기, 뇌가 보내는 경고 포착, 병원 가야 할 골든타임, 다시는 어지럽지 않게 사는 법, 차례차례 문을 열어볼 텐데요. 문을 여는 순간마다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문을 열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저희 외래에 오신 김복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의사 양반, 내가 밥하려고 냄비 꺼내다가 갑자기 방바닥이 솟구치고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더라니까? 근데 손주가 할머니 뇌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며 당장 병원 가라고 했다니까. 검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귀 안 이석이 제자리 이탈. 동네 마트 가듯 살살 걸어 나오시던 어머님 10분짜리 물리치료 받고 살겠다 하고 가셨죠. 반대로 치매 초기인지 걱정하며 오신 박영수 어르신은 이틀 전부터 말이 잘 안 나오고 컵을 드는데 자꾸 놓친다고 하셨어요. 뇌 MRI 찍어보니 소리 없이 진행된 뇌경색.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치료를 받아 지금은 다시 등산 다니십니다. 같은 핑이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면서 나는 귀일까? 뇌일까? 궁금증을 끝까지 품고 따라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어지럼증이 왜 생겼는지 80% 이상 스스로 진단, 병원 갈 타이밍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완성, 매일 할 수 있는 1분 예방법까지 챙겨 가실 겁니다. 손주에게 할머니 왜 자꾸 핑핑 돌아? 친구에게 나만 그런 거야?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럼 심호흡 한번 하시고 빙글빙글 도시락통 같은 세상이 가만히 멈출 순간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문 지금 열립니다. 이 어지럼증 귀 탓이에요? 뇌 탓이에요? 아이고 또 돈에 핑 돌아. 혹시 요즘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가만히 서 있어도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고 걷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처음엔 아유, 나이 드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네 하고 넘기셨다가 며칠 지나도 안 가시니까 좀 걱정되셨죠? 근데 그 어지럼증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토할 것 같은데 뇌에 뭐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죠? 병원 가야 돼요? 약 먹으면 낫는 건가요? 네, 좋아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귀 쪽 문제냐, 아니면 뇌 쪽 문제냐, 이 두 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귀 때문인 경우 이석증. 자, 먼저 귀 쪽 문제부터 볼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났는데 세상이 팽글 도는 느낌. 고개를 옆으로 확 돌렸는데 핑 하면서 눈앞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괜찮아짐. 토할 것 같고 메스껍지만 잠깐 쉬면 금방 나아짐. 이런 경우 귀 안에 있는 이석이라는 작은 돌조각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전정기관이라고 우리가 균형을 잡는 센서 같은 게 귀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돌조각이 엉뚱한 대로 굴러가면 균형을 잘못 잡게 되죠. 그럼 뇌는 세상이 돈다 하고 착각해서 핑핑 도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섭지 않아요. 약간 불편하긴 해도 며칠만 조심하면 자연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벽에 머리를 찍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누웠더니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딱 전형적인 귀 어지럼증입니다. 두 번째, 뇌 때문인 경우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온다면 어지러우면서도 팔이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여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건 귀가 아니라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어지러워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다리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탈은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반신불수나 말 못하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앉거나 누워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나빠져요. 이럴 땐 무조건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내가 느끼는 어지럼증이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온다 하시죠? 다음 시간엔 귀 문제일 때 특히 가장 흔한 이석증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어지럼증 병원 갈 일이야? 아니면 쉬면 되나?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 영상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귀 때문에 도는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옵니다. 자, 이제 귀 쪽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70대 초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자꾸만 머리가 핑핑 돌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조금 누워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럼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 돌고. 이건 전형적인 이석증 증상입니다.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 잡는 센서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있던 이석, 즉 작은 돌조각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갑자기 핑 돌고 다시 그 자세에서 벗어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특징 1.
자세 바꿀 때마다 빙글빙글합니다. 이 어지럼증은 대부분 이럴 때 나타납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고개를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돌릴 때, 양치하면서 고개 숙였다가 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움직였을 때 갑자기 시작하고 30초 안팎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멀쩡하다가 또 같은 자세를 취하면 어지럼이 다시 오는 시기예요. 이걸 체위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몸 자세에 따라 생기는 어지럼증이라는 뜻이에요. 특징 2.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이 어지럼증이 오면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토할 것 같은 기분도 따라와요. 그런데 특이한 건 앉아서 쉬거나 누우면 금방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자꾸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서 빠르게 정확한 원인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특징 3. 귀에 이상한 느낌이 동반된다. 이석증이나 전정기관 관련 질환들은 종종 귀에 이상한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쪽 귀가 멍멍하다, 이명이 들린다, 삐소리, 웅소리, 청력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이석증이 아니라 메니에르병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귀 질환일 수도 있어요. 이건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고 귀 증상이 동반되는 병인데 대부분 한쪽 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괜찮은데 며칠 뒤 또 핑핑 돌고 귀가 멍멍하고, 이렇게 반복되면 이거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꼭 오셔야 해요. 특징 4. 쉬면 나아진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귀에서 생긴 어지럼증은 대체로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이석증은 며칠 지나면 스르륵 낫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때로는 약도 안 주고 이석 위치 돌려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것 따라 하시면 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몇 번만 하면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된다면 귀 말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은 꼭 하셔야 해요. 정리해 볼까요? 귀전정기관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 이런 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빙글빙글, 누워 있으면 나아지고 움직이면 다시 핑 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귀가 멍멍하거나 삐 하는 소리가 난다. 하루 이틀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석증이나 전정기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복된다면 꼭 진료는 받아보셔야 해요. 말이 꼬이고 힘이 빠진다. 이 어지럼증은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어지럼증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에서는 귀 때문인 어지럼증을 말씀드렸죠? 그건 자세 바꾸거나 움직일 때 핑 돌고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잠깐 휘청했는데 팔에 힘이 빠지고, 말하려니까 혀가 꼬여서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눈이 한쪽으로 쏠린 것 같고 두 개로 보이는 느낌까지, 이런 증상이 어지럼증이랑 같이 왔다면 이건 귀 때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말도 잘 안 나와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에 75세 남성분 한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핑 하더니 눈앞이 아찔하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는 멀쩡한데 입이 말을 안 듣는 느낌?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요. 다음 날 일어나도 말이 이상하고 오른팔이 힘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일반 어지럼증이 아니라 중추성 어지럼증,
즉 뇌의 문제였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직전 또는 이미 손상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이걸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의 시작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그냥 빙빙 돌았다 괜찮아졌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속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지러운데 계속 뭔가 어색하다, 멍한 느낌.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인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특히 한쪽만.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두통이 갑자기 밀려온다. 자세를 바꿔도 어지럼증이 안 멈춘다. 이건 단순히 귀 안에 돌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뇌관이나 소뇌라는 부위가 이상을 일으키는 신호예요. 응급실? 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좀 누우면 나아지겠지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뇌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뇌졸중은 시작된 지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6시간이 넘으면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하루 지나고 이제 괜찮네? 하고 그냥 넘겼는데 며칠 뒤 다시 어지럼증이 왔을 땐 이미 말도 못하고 손도 마비된 채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FAST 신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영어 단어 FAST 들어보셨나요? 이건 뇌졸중을 빠르게 구별하는 4가지 징후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F, 페이스, 한쪽 얼굴이 축 처지거나 표정이 이상해짐. A, 암즈, 팔을 양쪽으로 들어보라고 하면 한쪽이 처짐. S, 스피치, 말이 어눌하고 혀가 꼬임. T, 타임, 하나라도 해당되면 타임 투 콜 119. 즉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이야기. 혹시 최근에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지?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걷는 게 어색하다. 말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느낌 드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어지럼증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병원에 꼭 가야 할 어지럼증은 어떤 거고 굳이 안 가도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응급실 갈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 지금까지 들어보신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병원 가야 할 어지럼증, 집에 있어도 되는 어지럼증, 딱 이 기준으로 보세요. 어지럽다고 다 병원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가야 할 때 안 가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68세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머리가 아찔하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자면 낫겠지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숟가락도 잘 못 들겠어요. 결국 뇌경색이었고 그분은 골든타임을 넘긴 뒤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무 후유증도 없이 지나갔을 텐데요. 응급실로 가야 할 어지럼증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럼 어지럼증이 왔을 때 병원에 가야 할지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딱 3가지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1. 자세 바꿔도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무조건 병원. 귀 문제로 생긴 어지럼증은 고개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빙 돌았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럽다. 앉아 있어도 누워도 멈추질 않는다. 이건 단순 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중풍 뇌졸중이나 손의 손상이 원인일 수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자세에 상관없이 계속 멍하고 불안한 어지럼증은 병원 가야 합니다. 2. 어지럼과 말 이상이 함께 오고 손발이 마비 오면 119.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증상도 함께 온다면 그건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갑니다.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인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느려진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걷다가 자꾸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 눈이 이상하다. 겹쳐 보인다. 흐릿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멀쩡한데 핸들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에요. 몸은 있는데 지휘하는 뇌가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는 상태죠. 3. 반복되는 어지럼, 패턴이 바뀌면 꼭 진료 받으세요. 어지럼증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긴 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 예를 들면 예전엔 누우면 괜찮아졌는데 이번엔 계속 어지럽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이번엔 눈이 흐려지고 손이 덜덜 떨린다. 이럴 땐 또 그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세요.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반복되는데도 그대로 두면 어느 날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고 큰 문제로 폭발할 수 있어요. 병원 안 가도 되는 어지럼증은 반대로 아래에 해당되면 비교적 안심해도 됩니다. 고개 돌릴 때마다 핑하고 짧게 어지럽다. 잠시 누우면 나아진다. 속이 울렁거리지만 다른 증상은 없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럴 땐 일단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되 3일 이상 지속되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또한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무조건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어지럼증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섭게 말씀드렸지만 실은 많은 어지럼증이 초기에만 잘 알아차리면 큰 병으로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괜찮아지겠지 하다 병 키우고 어떤 분들은 또 이석증이겠지 하다 뇌졸중 놓치고요. 결국 내 몸의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잠깐 누워서 괜찮아지는지 확인하세요. 말이 잘 나오는지, 팔에 힘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의심되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혹시라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핸드폰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 번호 하나 저장해 두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또 안 겪으려면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지럼증 한번 오고 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죠?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땐 더 무섭고요. 그래서 다들 그러세요. 이게 다시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은 그 답을 드릴게요. 어지럼증 생활 속에서 미리 막는 방법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1. 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물 안 마시면 그렇게까지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 중에 하루 물을 2잔도 안 드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돌리는 역할, 귀 속 림프액을 유지하는데, 뇌가 맑게 돌아가게 하는데 전부 수분이 기본이에요. 특히 여름철 땀으로 수분 빠져나가면 갑자기 어지럽고 멍한 느낌 들 수 있어요. 하루에 물 6잔 내지 8잔.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커피, 차 말고 진짜 물 드세요. 2.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어지럼증 환자 10명 중 7명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핑 돌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귀 안 균형기관이 놀란 상태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습관, 눈 뜨고 나서 5초 동안 천천히 숨 쉬기.
한쪽으로 몸을 돌려서 앉기. 그 다음에 일어나기. 단 10초만 투자하면 아찔한 어지럼증 대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3. 목, 어깨, 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시거나 TV 앞에서 오래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럴 땐 눈은 피로해지고 목은 굳고 어깨도 단단하게 올라가면서 머리에 혈류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게 누적되면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30분마다 한 번 자리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눈은 잠깐 감고 먼 곳 보기. 어깨에 힘 빼고 손목 돌리기. 이렇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4. 짜고 기름지고 야식 좋아하신다면 식습관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이 약해져서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싱겁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밤 9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튀긴 음식, 인스턴트 줄이기.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견과류, 들기름, 두부 챙기기. 딱히 거창한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어요. 소박하게, 조금 덜 짜게, 조금 일찍 자게, 이게 제일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5. 걷기 운동,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비법. 걷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정말 걷기만큼 뇌에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걸으면 귀 안 전정기관도 자극되고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실내에서는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정도만. 걷는 속도가 노년 건강이 속도라는 말도 있어요. 처음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어지럼증도 훨씬 줄어들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마무리 이야기, 내가 내 몸을 돌보는 시간. 어지럼증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게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하루에 물 6잔 마시기. 하루 10분 제자리 걷기. 짜게 먹지 않기. 목 돌리며 어깨 긴장 풀기. 지금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그걸 알고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우리 어지럼증 이젠 덜 겪고 더 당당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요. 어지럼증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주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게 그냥 귀 때문인지 아니면 위험한 뇌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부터 병원에 가야 할 때 그리고 다시 어지럼증이 찾아오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더 내 몸의 언어를 읽는 법 감이 오셨나요? 어지럼증 그 자체보다 무서운 건 모른 채 넘기는 것. 어지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말없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귀가 아플 수도 있고 몸의 균형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몸은 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돈다.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세상이 회전하는 것 같다.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와 귀, 그리고 혈관, 신경, 평형기관은 정말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이상도 이렇게 큰 어지럼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만 관리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안정되고 회복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날 어지럼증은 물러났습니다. 영상 보신 분 중엔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게 참 겁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순간부터 몸은 다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챙겨 마시고 음식을 한 수저 덜 짜게 먹고 하루 10분 걷고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호흡 한 번 쉬는 것. 이 모든 게 어지럼증 예방의 첫 걸음이자 나이 들어가는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자꾸 어지럽다 하시는 부모님, 친구분, 이웃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드려 주세요. 단 한 사람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이 영상은 그걸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정보를 꾸준히 정확하게 따뜻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불안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몸을 아는 순간 마음이 다시 든든해집니다. 우리 함께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